안녕하세요. 너너블리TV 너너블리입니다. 너너블리의 이야기어때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다루었던 에볼라 바이러스 2편으로 에볼라 바이러스의 치료, 예방, 관리 방법과 함께 이렇게 사망률 50%나 되는 위험한 바이러스를 어디에서 검사하고 연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우선 철저한 격리 후 의료진이 보호 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치료하게 됩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백신은 개발되어 있지만 아직 치료제는 임상 단계에 있습니다. 때문에 감염 후에 나타나는 증상을 완화하는 대증요법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감염으로 발생하는 구토, 설사로 인한 체액 손실, 전해질 이상을 교정하여 에볼라 바이러스의 주 사망 원인인 쇼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또한 에볼라 바이러스를 극복하더라도 그 후유증이 2년 이상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1년은 꾸준히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체내에 남아 성접촉, 출산, 모유 수유 등으로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교육과 고위험 집단에 백신을 접종하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도 전문가들이 그 시신을 처리하게 되는데요. 이는 시신에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에볼라에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서아프리카에서는 장례 문화 때문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었다고 하는데요. 문상객이 장례식에서 사망자에게 키스하고 가족이 시신을 깨끗하게 씻기는 문화가 있어 감염자가 속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백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현재 2가지 백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백신의 명칭은 제조합 슈퍼성 구내염 바이러스, 자이르 에볼라 백신입니다. 인체에 비교적 위험하지 않은 소에게 감염되는 슈퍼성 구내염 바이러스를 이용했는데요. 이 바이러스 껍질에 본래의 구내염 바이러스 것이 아닌 에볼라 바이러스의 당 단백질을 가지고 있게 변형시켜 놓은 것입니다. 백신이 체내에 주입되면 우리 몸은 이 바이러스를 죽이면서 에볼라 바이러스 것으로 치환되어 있는 당 단백질 구조물을 기반으로 항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람은 자이르 타입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감염된 후에도 이 백신을 즉시 투여하면 증상 정도와 사망률을 낮추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2020년 콩고에서 97.5%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대로 이 백신의 부작용으로는 접종받은 사람의 50% 정도가 두통, 피로, 근육통 정도의 비교적 경미한 부작용을 호소했는데요. 다행히 효과와 안전성을 인정받은 백신이 개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백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백신은 56일 간격으로 2차례 접종되는데요. 첫 번째 접종되는 것은 자이르 에볼라 바이러스 당 단백질을 껍질에 가지고 있는 재조합된 인간 아데노바이러스 26 바이러스로 구성됩니다. 두 번째 접종되는 것은 한 번에 3종류를 타겟으로 하는 MVA라는 바이러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MVA는 Modified Vaccinia Virus Ankara의 약자로 독성을 약화시킨 바이러스입니다. 자이르와 수단 에볼라 바이러스와 나중에 다룰 마버그 바이러스, 이렇게 2종의 당 단백질뿐만 아니라 타입 포레스트 에볼라 바이러스의 핵 단백질을 껍질에 발현해서 우리 몸이 면역력을 가지게 해줍니다. 이렇게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한 백신으로 변형된 바이러스를 사용하는 방식은 지금까지 백신 개발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노출되고 난 후에 면역력을 획득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위험한 바이러스는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죠. 때문에 위험한 바이러스의 구조적 특징을 가진 인체에 무해한 바이러스를 체내 주입하면 우리 몸이 안전하고 능동적으로 면역력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후 실제로 위험한 바이러스를 만났을 때 준비된 면역 시스템이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질병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백신도 이 전략을 이용해 개발 중인 곳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볼라 바이러스와 같이 위험한 감염병이 발생하면 어디서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 관리되어야 할까요? 에볼라 바이러스, 천연두와 같이 인간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유출될 시에는 심각한 재앙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고도로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된 시설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시설이 바로 바이오 세이프티 레벨 4, BL4 또는 BSL4라고 불리는 생물 안전 실험실입니다. 이 바이오 세이프티 레벨은 생물 안전도를 의미합니다. 각 실험실은 해당 등급에 맞는 병원체만 다룰 수 있는데요. 1등급은 건강한 성인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병원체, 2등급은 증세가 경미하고 치료가 쉬운 병원체나 사람 간 전염이 잘 일어나지 않는 병원체를 대상으로 실험 가능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살모넬라, 에이즈가 이에 해당됩니다. 3등급은 발병했을 경우 증세가 심각할 수 있으나 치료가 가능한 병원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탄저균,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에 해당됩니다. 4등급은 발병했을 경우 증세가 치명적이며 치료가 어려운 병원체는 반드시 이곳에만 실험할 수 있습니다. 천연두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BL4 시설은 전 세계 19개 나라에서 45곳만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최근 논란의 중심이었던 우한 연구소도 BL4 시설입니다. 국내에는 충북 오송의 질병관리청이 BL4 실험실입니다. 시설 등급이 높아질 때마다 보호복 수준도 높아지는데요. BL3에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흰색 보호복을 착용하고 KF94, N95 마스크를 착용하게 됩니다. BL3 플러스로 여겨지는 격리 실험시설에서는 헤파 필터가 달린 안면부 밀폐 장치를 착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BL4에서는 실험실과 완전히 공기가 차단된 양압 보호복을 착용합니다. BL3 플러스와 BL4는 필터, 공기 순환 정도, 관리 비용 면에서도 거의 2배가 차이 나는 등 BL4 시설은 철저하게 관리되고 위험 바이러스는 여기에서만 연구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너블리TV 너너블리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